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읽게 됐어요. 제가 이 책을 다시 읽게 된 이유는 How to Lie with Statistics, 그 통계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좀 그 통계학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본서예요. 꽤 오래 전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니엘 카나만 교수의 생각에 관한 생각으로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어저께 저녁에 받았는데 다 읽은 건 아니고 그냥 소개글, 인트로덕션을 읽으면서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다니엘 카나만 교수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또 읽게 됐어요. 생각에 관한 생각. 예. 이 책에서 지금 그 소개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The secret language of statistics, so appealing in a fact-minded culture, is employed to sensationalize, inflate, confuse, and oversimplify. But without writers who use the words with honesty and understanding and readers who know what they mean, the result can only be semantic nonsense. 지금 우리가 그 통계를 많이 보는데 이런 통계를 하도 요즘은 좀 그 fact-minded culture, 팩트에 이렇게 집중화된 문화에 살면서 항상 이 통계를 가지고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키거나 좀 더 부풀리거나 또는 사람들을 confuse, 혼동을 시키고 그리고 oversimplify, 너무 이렇게 너무 그 단순화 시킨다. But without writers who use the words with honesty and understanding and readers who know what they mean, the result can only be semantic nonsense.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이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글쓰니 그러니까 이 통계를 이용하신 분들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디렉트하게 좀 관련이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서양 같은 경우에는 왜 천동설이랑 지동설이 있었죠. 그래서 해가 뜨는 건가? 우리는 아직도 말도 해가 뜬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해가 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구가 그 이렇게 돌면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계속 자전을 하면서. 그리고 어, 그러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통해서 어떤 걸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역사적 교훈이. 그래서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좀 과학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그런 책이에요. 데이비드 더치라고 이번에 옥스퍼드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엄청 물리학적이지는 않고 이 우리가 어떻게 과학을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무엇이 과학적인지 항상 요즘 특히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학이 중요하다 뭐 하면서 좀 과학을 믿어야 된다. Believe in science. 솔직히 believe in science도 말이 안 되는 게 사이언스는 과학은 믿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믿는 게 아니고 항상 skeptical하게 항상 좀 이렇게 뭔가 가슴에는 의문점이 품으면서 과학을 봐야 되는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게 원래 사이언스고 그게 원래 그 우리 그 과학의 시초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좀 더 그 더 나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툴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시작이 어떻게 보면 enlightenment 계몽주의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옛날 특히 유럽에는 그 뭐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성직자들이 옛날에는 글을 읽을 줄 알았으니까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이 전파가 됐는데 그 구텐베르크의 그런 인쇄 혁명술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의 독점을. 그래서 이제 그 마틴 루터의 뭐 신교 운동이 생기고 뭐 아무튼 그렇게 구교랑 싸우고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한 아마 르네상스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몇백 년 동안은 계속 싸웠죠. 그것 때문에 신교랑 구교랑.
아무튼 그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과학을 봐야 되는지를 일단 하시는데 제가 이 책을 다 읽은 건 아니고 그저께 제가 좋아하는 그 너바 라비칸트 실리콘밸리 엔젤 투자자가 이 책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그 설명하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저도 좀 빠져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계속 읽고 있고 이 책 좀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저 자체가 막 엄청 과학에 심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과학에 관심이 많으면 읽으면 할 것 같아요. 재밌어요 진짜. 그래서 이 책도 읽다 보면 우리가 보는 것에서만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어떤 현상들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좀 어리석은 짓인가를 좀 많이 설명을 하는데 오늘 정말 그 본래에 원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다니엘 캐너먼 교수의 이 Thinking Fast and Slow 이 생각에 관한 생각으로 아마 번역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이 영어로 나온 책들은 되도록이면 영어로 읽었으면 해서 여러분한테 한 며칠 전에 설명도 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좀 여러분들도 좀 약간 이런 거에 좀 덜 좀 무서워하시고 영어 책을 그래서 좀 더 영어로 된 원서를 읽는 습관을 좀 같이 좀 들여보자 그런 취지로 그리고 또 좋은 책도 이렇게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책을 산 게 아마 대학교 무슨 심리학 수업이었는가 아무튼 그때 뭐 교과서로 산 것 같아요. 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책의 소중함 몰랐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책의 소중함을 언제 깨달았게 되냐면 작년 2020년도 3월 달에 그 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고 그럴 때 문득 이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제가 산 게 한 2016년도인가 그때 제가 한창 대학교 2학년일 때 그럴 때 산 것 같은데 그때는 별 감흥도 없었죠. 감흥도 없었는데 그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까먹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책. 마치 우리 그 공자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저기 멀리서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니 기쁘지 아니한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책도 이렇게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냥 맨날 이사 갈 때 이 벽돌 같은 거를 맨날 들고 다녀서 좀 짜증났는데 팔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책을 못 파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사면 제가 책을 사놓고 안 읽는 책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놓고 안 읽어요 저는. 그냥 딱 느낌이 오면 읽는데 이렇게 읽다 보면 뭔가 좀 아닌가 싶으면 저는 그냥 덮어두고 그냥 다음에 그 마치 김치를 숙성시키듯이 언젠가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언젠가는 또 찾아오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도 제가 막 이렇게 줄 거면서 읽긴 했는데 이 줄을 진짜 한 여러 번 진짜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도에 사고 나서 뭐 그 이후에도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막 이렇게 아무 때나 펼쳐가지고 막 가끔씩 우리 투자자들이 말하는 뭐 앵커링 이펙트, 단내림 효과 같은 것도 궁금하면 이 책이 다니엘 카나만 교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이신데 그 행동 경제학을 처음으로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랑 그리고 사모스라는 분이 있으신데 그 3프로 TV에서도 홍진채 대표님이 아마도 설명을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어로도. 그래서 이런 진짜 이 책은 제가 볼 때 거의 집에 한 권씩은 투자자라면 특히 이제 심리 쪽으로 좀 공부를 저는 항상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자는. 왜냐하면 심리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나의 그런 나도 결국은 이런 평균에 머문 사람이라고 저는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평균적인 사람의 심리는 뭘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좀 다니엘 캐너먼 이런 교수님의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캐너먼 교수님을 좀 이렇게 더 좋아하는 이유는 보통 이런 팝 사이콜로지 책을 읽으면 제가 또 약간 이과적인 그런 좀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고싶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헛소리들이 많아. 항상 읽어보면. 근데 이 책은 나심 탈레브 우리 그 블랙 스완을 쓴 그 저자님도 사이콜로지스트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심리학자들을. 근데 이분 한 명만큼은 우버 사이콜로지스트, 슈퍼 사이콜로지스트다. 이분만큼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그 엄청 요즘은 비트코인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비트코인 쪽에서 많이 까이는 분이시지만 그런 좀 스캡티컬한 나심 탈레브도 정말 이분 다니엘 카네만을 존경을 한다. 저는 나심 탈레브가 추천하는 책들은 읽어보면 다들 좀 그런 우리 인간의 그 fallible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를 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그쪽에 또 대표 주자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열린 사회적들을 쓴 이제 칼 포퍼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포퍼라는 철학자인데 그분의 제자가 이제 조지 소로스예요. 그 우리 영란은행을 털고 뭐 그랬던 사람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조지 소로스. 그리고 조지 소로스의 제자인 드랭켄 밀러, 제가 또 존경하는 30년간 연 30%의 수익률을 올린 그런 분이신데, 아무튼 그 파가 있어요.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바이아스, 좀 이런 선입견과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거를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삶의 선택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 캐네만 교수님 책은 좀 꽤 두껍습니다. 이게 그리고 글도 엄청 적죠. 이렇게 작죠. 엄청 글씨체도 거의 418페이지까지 있는데 이런 책은 글쎄요. 저는 한 번에 다 읽기보다는 그냥 딱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날 때 그냥 한 챕터씩 읽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단내림 효과가 있으면 단내림 효과 그 파트만 읽어보고, 오늘은 제가 아침에 뭐 읽었냐면 제가 이 제 유튜브 채널을 계속 봐오시고 그러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엄청 좀 그런 긍정의 거의 아이콘이죠. 거의 노홍철 형님 긍정인데, 그런 긍정이 언제가 좋고 언제가 좋지 않은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 챕터가 있더라고요. The Engine of Capitalism. 이게 24 챕터 24인데 이 챕터의 그런 좀 전반적인 그런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플랜을 짤 때 이거를 우리가 항상 그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본단 말이에요. 그 제일 잘 풀릴 케이스 시나리오만 봐요. 불 케이스라고 하죠. 또는 이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그 계획에 그런 좀 그러니까 논리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그거를 이제 플래닝 펠러시라고 불러요. 펠러시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쉽게 이런 인지적인 좀 부조화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펠러시라고 하는데, 이런 펠러시들을 어떻게 좀 무마를 해야 될지도 또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분께서 왜 이러한 그 플래닝 펠러시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The planning fallacy is one of the manifestations of pervasive optimistic bias. 이 fallacy를 좀 오류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릇된 생각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오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The planning fallacy is one of the manifestation of pervasive optimistic bias. 그래서 이게 좀 optimistic bias, 우리 긍정적인 그런 편견에 의한 하나의 그런 manifestation이다. 하나의 그런 예의다. 또 하나의 그런 좀 이렇게 생겨진 그런 또 잘못된 오류이다. Most of us view the world as more vain than it really is, our own attributes as more favorable than they truly are, and the goals we adopt as more achievable than they really likely to be. So 이 말 뜻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세상을 로맨틱하게 본다, 그런 말이에요. We also tend to exaggerate our ability to forecast the future.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그 이런 forecast를 forecast란 말이 뭐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 알겠죠? 세일즈 포캐스트도 있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너무 좀 더 낙관적으로 예측을 하려고 한다. 제가 이 구절을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좀,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항상 이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뭐 이렇게 타겟 프라이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저는 타겟 프라이스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주가 가격이라는 거는 주가든 아무튼 뭐 비트코인이든 간에 저는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라는 하나의 그런 그 variable을 무시하면 우리가 항상 뭔가 이 어떤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투자물이 나의 컨트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 좀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되는 케이스 말고 잘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로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하면 결국은 내가 어떻게 내 투자 원금을 까먹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카나만 교수님도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optimism, 이런 너무 이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optimism 때문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리코딩을 하냐면 저도 이런 문제에 자주 빠져서 그래요. 저도. More often than not, risk takers underestimate the odds they face and do invest sufficient effort to find out what the odds are. Because they misread the risks, optimistic entrepreneurs often believe that they're prudent, even when they are not. 그래서 우리 리스크를 테이킹 하시는 분, 그러니까 리스크를 짊어지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실수가 뭐냐면 odds they face.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이 될 확률, odds, 그런 가능성을 항상 좀 잘못 계산을 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그 가능성을 볼 때, odds를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sufficient effort to find out what the odds are. 이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확률적으로 이게 얼마만큼의 확률이 있는지를 항상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게 리스크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긍정적인 entrepreneurs, 이 사업가들, 기업가들이 often believe they are prudent. often believe, 때때로 많이 믿는다. They are prudent. 그들은 이제 exception이다. 그들은 특별하다고. Even when they are not.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항상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러한 너무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는데, 이게 저는 꼭 entrepreneurs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특히 중국 춘추 시대 이럴 때 보면 엄청 긍정적인 제왕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회사 사장님이 됐든 한 나라를 이끄는 그 군주가 됐든 간에, 그런 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일반 뭐 회사원,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라든지 또는 그 밑에서 이제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백성들은 뭐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리더십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산을 하고 배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개인 투자자라도 우리의 돈은 우리의 부하라 생각하고 나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부하라고 생각하고 항상 다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그렇고, 그렇듯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세워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어차피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잘 풀리는 시나리오는 어차피 알아서 잘 굴러가니까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올라가면. 근데 이제 내려갔을 때 만약에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반토막 나고 뭐 아무튼 3분의 1 토막 났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대비를 할 거냐, 그럴 때 그냥 존버를 할 거냐 아니면 손절을 할 거냐 제대로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뭐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은 투자에 관련된 책은 아니에요. 대신 이제 사람 심리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이 저는 투자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런 기타 뭐 다른 투자 책보다. 그래서 한번 쭉쭉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저는 생각에 참 많이 잠기는 책이에요, 이 책 자체가. 그래서 오늘 뭐 다 소개시켜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긍정 회로를 좀 치료하는 방법이 뭔가를 또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떤 한 그 기업가가 이런 말을 하는데 Imagine that we're a year into the future. We implemented the plan as it now exists. The outcome was a disaster. Please take a 5 to 10 minutes to write a brief history of that disaster. 1년 뒤에 만약에 1년 뒤를 생각해봐. 그리고 우리가 이 플랜을 만약에 실행을 했을 때 정말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5분에서 10분 동안 서술하시오. 뭐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다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팀 페리스 작가의 The 4-Hour Workweek. 나는 4시간만 일한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번역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에서도 설명하는 게 뭐냐면 나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선택을 내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우리가 항상 꿈을 크게 꾸고 그런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이전에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선택 A를 했을 때 A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뭔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그 선택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계획에 대한 좀 그 대비책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서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 또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죠. 안 생기면 하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대응이 되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 한국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소 잃기 전에 소를 잃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생각에 관한 생각 정말 짧게 좀 제 생각을 또 더해서 설명드렸는데 한번 꼭 생각에 관한 생각 서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신다든지 아무튼 그러셔가지고 그 홍진채 대표님이랑 그 3프로 TV에서 나온 그 영상도 제가 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 Thinking Fast and Slow 다니엘 캐네만 교수님의 책 꼭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참 이 책 자체가 여러 좀 글쎄요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게 하는 책이에요. 정말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항상 좀 이렇게 빠르게 생각을 하는 그런 거를 좀 사회에서 많이 요구하잖아요. 빨리빨리 생각해가지고 빨리빨리 뭔가 하려고 하고 미국도 그렇고 그게 꼭 한국만의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빨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쉬면서 생각을 해보자. 그게 제가 주말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꿀잠을 자고 숙면을 취하고 나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또 그 생각들이 또 겹쳐져서 이렇게 기록도 남기고 여러 가지 이런 기록 남기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것도 저는 항상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투자자든 뭐든 간에. 그래야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유튜브가 됐든 간에 글이 됐든지 간에 기록을 계속 남기자.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